어떤 사랑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화려한 고백도 드라마틱한 만남도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의 마지막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부부. 서로의 주름을 세워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던 두 사람. 60년, 21,900일, 52만 5,600시간. 그들이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병은 그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60년의 추억을, 그녀의 이름을,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잊어도 그녀가 기억했습니다. 그가 떠나도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사랑은 나이를 잊는다. 이것은 한 여자가 평생 지킨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1963년 4월 7일. 봄바람이 따뜻하던 날이었습니다. 20살의 그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던 그 23세 청년. 말없이 사과를 닦던 그의 손이 유독 커 보였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눈이 참 맑았어요. 맑고 슬퍼 보였어요. 왜 슬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슴에 남았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 한 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도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조용히. 그 후로 그는 매주 장이 서는 날이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시간 있으면 잠깐 같이 걸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강가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먹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에 싸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탕 포장지는 서랍에 남아 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색은 바랬지만, 그녀는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내게 준 첫 선물이었어요. 사탕 하나.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해 여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하루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들은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웨딩드레스 대신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한복, 부케 대신 들꽃 한 다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평생. 잘해줄게요.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의 손이 떨렸던 것을,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리고 그 진심을. 그 사람은 그날 약속을 지켰어요. 60년 동안, 마지막 날까지.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60년을 버텼습니다. 함께 쌓은 세월. 결혼 후 그들은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집, 작은 텃밭, 그리고 서로.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당신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렸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우리. 그 후로 2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아들 그리고 막내딸. 집은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의 눈빛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어느 겨울밤 막내가 열이 났습니다. 그녀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면 내가 안을게.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새벽이 되어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품은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첫째 딸 인터뷰. 부모님은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린 알았어요. 부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범 부부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우면 달려갔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밤을 지새웠고, 누군가 기쁘면 함께 웃었습니다. 그 부부 보면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말은 없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결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둘이 되었습니다. 60년 전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휘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아니,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대신 오래 침묵했죠. 화가 나도 서운해도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 풀렸어요. 그 침묵 속엔 모든 말이 다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그들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걸음에 맞춰 그녀가 걸었습니다. 그녀의 숨에 맞춰 그가 걸었습니다. 당신 힘들면 쉬었다가요. 아니, 괜찮아. 당신 손만 잡으면 안 힘들어. 그렇게 그들은 세월을 쌓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모든 날이 소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인터뷰. 저도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60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병과의 싸움. 2018년 12월 3일.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했고, 그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중풍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을 잡아온 그 손.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 여보. 눈 떠요. 제발. 눈물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밤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 겨울이냐고.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인데. 새벽 4시. 그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사람만은 지켜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저를 벌주세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제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그날 밤 가족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없이, 눈물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벌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몸도 마비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습니다. 말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재활치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기 연습, 걷기 연습, 손 움직이기 연습.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때론 울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우리 천천히 가요. 밤이 되면 그녀는 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손이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우리 다시 산책할 거예요. 약속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0년을 함께한 그 집으로.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현관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집이 좋죠? 나도 좋아요. 이제 집에 왔어요. 그들은 다시 두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우린 시간 많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함께 걷는 게, 함께 밥 먹는 게, 함께 말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건지. 그날 저녁 그들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 2020년 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멍하니, 낯선 눈빛으로. 저기, 실례지만,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이름을 그가 잊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녀는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으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몸을 떨며 10분 후 그녀는 다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차 드실래요? 다음 날 그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중풍 후유증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요. 나아질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잊어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사람의 기억이 되어주겠다고. 그날부터 그녀는 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하루 3번. 빠짐없이. 이거 먹으면 좋아져요. 우리 같이 힘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게 뭐지? 그는 숟가락을 들고 물었습니다. 숟가락이에요. 이걸로 밥을 먹어요. 한밤중, 그는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집.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누구 손이지? 내 손이 맞나?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저를 60년 동안 잡아준 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에요. 아이들이 방문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큰딸이에요. 그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아, 네. 반갑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저 민서예요. 할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잊어도 돼. 엄마가 기억할 테니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죽음보다 더 아픈 게 이거구나.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돼. 내가 2배로 사랑하면 돼.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아내예요. 우리는 60년을 함께 살았어요. 우린 3명의 자녀가 있고 손주가 5명이에요.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60년.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 사람이 날 잊어도 난 절대 못 잊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부를 때마다 한 번 더 사랑했습니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똑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우린 시간 많아요. 편지 그리고 약속. 2021년 봄.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을 수 없어도, 그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는 썼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당신은 나를 몰라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더니 낯선 사람 보듯 날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약속 평생 지킬게요. 그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편지는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하얀 봉투가 서랍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오늘 당신은 밥을 먹다가 울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줄게요. 천천히. 당신이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내 가슴도 찢어져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을게요. 당신 앞에선 항상 웃을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3개월 후 편지. 2021년 7월 5일. 오늘 당신은 고맙다고 했어요. 뭐가 고마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처럼 말한 거겠죠. 하지만 나는 울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당신의 고맙다는 그 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당신이 날 몰라봐도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어느 날 큰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일기 같은 거야. 매일 쓰신 거예요? 응. 너희 아빠한테 쓰는 편지야. 딸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 사람이 날 잊어도 나는 기억하는 거.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들은 젊은 시절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농사일로 먼 곳에 가면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엔 당신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빨리 돌아와요. 당신 없는 하루는 너무 길어요. 그는 서툴지만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소.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기다려줘요. 그녀는 가끔 그 옛날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60년 전 편지들. 색은 바랬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해요? 당신이 쓴 편지예요. 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소. 빨리 돌아가고 싶소.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똑같아요. 말은 없지만 마음은 깊어요. 6개월 후 편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당신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날 기억 못해도 당신의 손은 기억한다는 걸. 60년을 잡아온 이 손은 머리가 잊어도 기억한다는 걸. 그걸로 충분해요. 매일 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은 날 몰라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무엇인지. 60년 전 당신이 내게 약속했죠. 평생 잘해줄게. 당신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그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이 약속 죽을 때까지 지킬게요. 아니, 죽어서도 지킬게요. 영원히. 사랑해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사랑은 기억을 넘어섭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 2023년 4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4월 12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까요? 그런데 그날 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맑았습니다.
마치 60년 전 그날처럼. 여보,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며, 여보.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더 또렷하게, 더 명확하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여보. 그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그녀는 달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나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그리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그녀에게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 그녀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 미소.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죽 좀 끓여올게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 그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먹어요. 같이 이렇게 있어요. 오후 2시. 그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갈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여보. 그녀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여보.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마지막에 내 이름 불러줘서.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날 기억하고 갔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벚꽃잎 하나가 창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금방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는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미소를 남기고 봄날에 홀로 남은 시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할머니 많이 우셨죠?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 편히 갔으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울지 않는 걸까? 6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웃고 갔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장례 3일째 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여보. 처음으로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춥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곧 갈게요. 그러니까 외롭지 말아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엔 여전히 2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차를 2잔 따랐습니다. 하나는 자신 앞에, 하나는 빈 의자 앞에. 당신 거예요. 식기 전에 드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의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왔구나.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60년을 함께 누웠던 자리. 이제 반은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차를 2잔 끓였습니다. 텃밭에 나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상추를 심었습니다. 여보, 이거 좋아했잖아요. 많이 심어놨어요. 그녀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엔 뭐 먹을까요? 여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 고치지 않을게요. 이 시간이 좋아요. 당신이 날 기억한 시간이니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에게.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당신은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영원히. 저녁이 되면 그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이가 옆에 있으니까. 마을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 숨결마다, 발걸음마다, 미소마다 그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거기서도 날 보고 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그때는 아프지 않게. 그때는 영원히. 사랑은 나이를 잇는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폈습니다. 작년 그날처럼 그녀는 2 의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60년 전 사진.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20살과 23. 주름 하나 없는 얼굴.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함께 늙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쓴 편지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랑.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봉투에 넣지 않은 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에게. 1년이 지났어요. 당신이 떠난 지. 처음엔 견딜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당신이 원했을 테니까. 이제 곧 갈게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약속대로. 자식들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더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면 꼭 안아줘요. 60년은 짧았어요. 영혼은 모자랐어요. 그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대를 기억했어요. 평생.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요. 그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과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의자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의자를 감쌌습니다. 여보, 이제 갈게요. 금방 갈게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1년 3개월 후. 같은 봄날. 같은 벚꽃 아래. 두 의자는 이제 모두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주름은 늘어나도 사랑은 깊어집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선명합니다. 그 부부는 마을의 전설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사람들. 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 인터뷰. 부모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있었어요. 존중, 배려, 그리고 사랑. 손주 인터뷰. 할머니가 마지막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보러 간다고.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들의 집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 그들은 울며 읽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들 속에, 이 기억들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처음부터 늙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흐려져도, 몸이 약해져도, 사랑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잊습니다. 그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